안녕하세요. 흑백여의도 오늘은 특별 생방송. 오늘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신 한동훈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설주환 앵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저는 네. 지금 부산 북갑에 있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부산 북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렇게 출마를 하셨는데 우리 또 예. 북구 갑 주민들에게 출마의 이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는 북부의 미래, 부산의 미래, 보수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북구의 미래인데요. 지난 20여 년간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이 지역을 걸맞게 발전시키지 못했다고도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해내지 못한 일 제가 반드시 돈과 사람이 다시 모이게 하는 방식으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의 미래 그리고 보수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이 선거에 걸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상당히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을 지금 누비신 지 거의 약 한 2주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예, 그 현장을 누벼보시니까 부산 북갑에 대한 민심, 우리 한동훈 후보님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후보님이 느끼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참 많이 환영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인사드릴 때 진짜 온 거 맞냐? 잘 왔다? 잘해라 이러시다가 네. 제가 이제 계속 다니니까 네. 뭐 두 번, 세 번 보는 분들이 많이 생기세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보면은 누구처럼 떠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네. 세 번째는 그런데 여기서 정치인들이 결국은 해놓은 게 없다. 네. 그런데 너라면 진짜 할 것 같으니까 나 한번 믿어보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네. 10번, 20번 뵐 생각이에요. 네. 좀 길게 말씀드리지 짧게 한마디 더 덧붙이죠. 아니요, 충분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사실 부산 북갑이 그동안 전국에 알려지지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덕천, 구포, 만덕 이 아름다운 지역을 네. 전국 분들이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제가 여기 온 이후 한 2주 정도 되면서 전국에서 거의 모르는 분이 없게 주목을 받게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 지역이 과거와 다른 차원의 발전을 할 수 있겠는데 하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약속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정치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전재수는 누구에게나 형님, 누나, 고모, 네. 뭐 동생, 어머니 이렇게 하면서 살갑게 잘했다. 반대로 박민식은 반대로 잘못됐다. 그러니 뭐 이런 얘기 하세요. 주로 평가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거의 누구를 만나거나 진영에 관계없이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그렇지만 둘 다 지역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시민들과 밀착하고 시민들을 섬기는 것은 한동훈이 전재수보다 더 전재수스럽게 하겠다. 네. 그렇지만 과거의 정치인들이 하지 못한 성과를 북갑을 위해서 꼭 해내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고 있어요. 네. 참 이렇게 좀 많이 진짜 북갑이 우리 한동훈 대표님이 이제 그 선거에 그러니까 후보로 나서시면서 정말 그 가장 핫한 뭐 이번 선거의 중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한동훈 후보님 유튜브 계정에 올라오는 짧은 영상들 그 시민들을 만나시는 영상을 보니까 그게 또 화제가 되고 SNS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널리 전파도 되고 하던데 혹시 지금까지 부산 북구 갑에서 만난 유권자 중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시민이 계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한 분 한 분 다 떠오르고 다 기억나는데요. 굳이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 가족 번화가에서 구두 수선점 그러니까 이제 가설된 그런 구두 수선점을 오랫동안 해오신 장애인 시민이 계셨어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오랫동안 대화를 했거든요. 제 구두를 닦아주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대화가 뭐 오랫동안 되고 갈 때쯤 돼서 떠날 때쯤 돼서 제가 이제 가방을 하나 메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방에 뭐 들어있냐 가방 좀 열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1,000원짜리 뭉치를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밥 사 먹고 꼭 잘해라.
지금 음. 북구는 발전해야 되는데 그동안 정말 못했다. 그거 꼭 해내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제가 뭐 마음만 받고 정말 음. 그 간곡하게 말씀을 돌려드리긴 했지만 네. 정말 고마웠고 책임감을 정말 크게 느꼈습니다. 아니 저는 또 다른 분 있으시면 한번 더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제 예, 예, 개인적으로는 혹시 지금까지 북구 이렇게 지역 도시면서 예. 우리 한동훈 후보님께서 정말 좀 기억에 남을 정도로 서울에서는 이런 거 못 먹어봤는데 여기 와 부산 북갑에 오니까 맛있게 먹었던 혹시 음식이나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간식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부산에서 3년 정도 살았거든요. 네, 네, 부산 네. 음식들을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네, 음식을 네. 뭐 새롭게 그건 아닌데 네. 특히 구포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면은 네. 구포시장 쪽 많이들 다니시는 쪽 말고 네. 뒤편을 가보면 호떡 이 노점을 하시는 연속한 3군데 4군데가 연결되는 곳이 있어요. 네, 네, 네. 거기 호떡이 참 맛있습니다. 아, 아마 그래요? 오시면 한번 그쪽 지역은 멀리서 오시면은 잘 안 가시거든요. 아. 메인 도로는 메인 시장은 네, 아니었어요. 네, 근데 네. 많이들 안 가시는 그쪽도 많이 가보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저도 한번 저도 호떡을 또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아주 다음에 한번 맛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예, 그 2024년 총선 때 우리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제 상당히 그때도 국회의원을 당연히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 총선에 출마했으면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출마를 하지 않으셨는지 근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정치를 진짜 뭐가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뭘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는 뭐 중간 도구일 뿐이죠. 네.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국회의원 되기가 참 어렵네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런데 네. 당시에는 제가 그 당시에는 80석, 90석 얘기 나올 때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저는 이재명 대통령 당시 당대표는 분명히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공천을 할 것이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조용하고 합리적인 공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용퇴 네. 그리고 이 승복을 이끌어내야 하는 게 관건이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당선되는 곳에 가서 하거나 제가 제 자리를 먼저 구하고 가면 그런 식의 리더십이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수를 구하기 위한 제 나름의 희생이었어요. 네. 저부터 내려놔야 사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네, 네. 물론 이제 제가 이미 밝힌 것처럼 나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 대통령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도 그것이지만 실제로는 이 선거를 제가 어떻게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가 희생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보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결정했던 것이었어요. 네. 근데 진짜 최근에 이제 뭐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또 출마도 하셨지만은 뭐 당시에 진짜 출마를 했었더라면 하는 뭐 후회 아닌 후회는 좀 있지 않으셨을까 인간적으로 좀 그런 조금 생각도 전에 우리가 들어봅니다. 약간 가볍게 얘기했지만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 달기가 참 어렵네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명분 있게 결정한 일은 후회하지 않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공복의 일이고 대단히 중요하고 자리니까 네. 어렵게 이 거쳐가는 것이 또 당연한 거예요.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은 해요. 저는 원래 지금 말씀한 것처럼 제가 명분 있게 결정하고 판단한 거 후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그때 제가 갔었으면 좋았을 거 하는 생각이 든 계기가 있었는데 예. 바로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으로 진행된 민주당 국정조사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설주환 앵커님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제일 불러야 될 사람을 직인을 2명을 찾는다면 한동훈과 설주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한동훈과 설주환을 빼고 안고를 빼고 나서 지지고 볶고 협잡을 벌인 거예요. 저는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공개적으로 수없이 얘기했지만 끝끝내 부르지도 못했죠. 저 그렇게 진행돼서 보면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조사에 들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꼭 당선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끔 이걸 보면서 더 하게 되거든요. 제가 저런 식의
사법 시스템과 나라의 격을 떨어뜨린 협잡을 네. 의원에서 반드시 박살내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라가 후퇴하게 되거든요. 네.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결국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건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가 더 확실한데라는 심증이 더 굳어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동훈도 설주환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쫄보들의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막 나가고 있는 것은, 원래 민주당이 한 100 정도는 막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200, 300, 1000을 막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장동혁 이 당권파를 위시한 이 퇴행적인 야당, 그러니까 네. 제대로 된 견제를 못하는 야당 때문에 네. 원래 100 정도 폭주할 것을 한 1000까지 폭주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뭐 다시 선거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번 네. 선거에 이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폭주를 견제하는 역할도 있을 것이고요.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리인을 보냈으니까요. 네. 또 하나는 장동혁 당권파가 지금 모든 언론이 다 비판하고 모든 상식 있는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 퇴행하고 있는, 퇴행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점을 견제해내라는 이 두 과제가 저한테 이 북합 선거에서 있다고 봅니다. 제가 중간에서 양쪽에 협공받고 있는데 네. 반드시 명분 있게 승리해서 보수 재건의 미래를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뭐 조작 기소에 대한 뭐 그들이 얘기를 하는 조작 기소에 대한 어떤 국정조사를 이어서 뭐 소식 뉴스 보셨겠지만은 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한 달에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뭐 조작 기소 특검 법안을 본인들은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갈 것이라고 이제 모두 다들 예상은 하고 있었었는데, 이 특검법에 대한 뭐 이번 위험성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위헌 위법성까지 가기 전에 그냥 미친 거죠. 네. 네, 그건 뭐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나의 죄를 사하노라 이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네. 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부터 제가 밤부터 검찰이 자살했다라고 말하면서부터 공개적으로 경고했었죠. 네. 항소 포기 제대로 막지 못하면 다음은 이재명 공소 취소로 가게 될 거다라고 여러 번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뭐 원하는 건 이거니까요. 네. 결국은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사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하지 못하는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유능해서 제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통의 국민의힘의 힘이 당권파의 이상한 행동, 괴상한 행동 때문에 스피커 파워를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당시에 제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주도적으로 비판했었을 때, 물론 그때 국민의힘은 제가 하기 때문에 그런지 처음에 가담하지 않았죠. 네. 그때 여론과 언론이 대단히 크게 움직였었습니다. 제가 아실지 모르지만 네, 맞습니다. 그때 정말 당황했었죠.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정권이 잘 유능해서 견제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견제하는 사람들이 그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때 이후에 있었던 상황들이,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이 항소포기 특검과 함께 정성호 탄핵을 반드시 가야 한다. 네. 그래야 다음번에 있어서의 발을 묶을 수 있다. 공소 취소 같은 것에서. 네. 그걸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물론 그걸 제가 주장하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제대로 호응하지 않았죠. 국민의힘의 당권파들이.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수 재건이 우리 보수 정치인과 보수 지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좌우 양쪽의 날개로 날아야만 위대해지는 나라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쪽의 날개가 팍 꺾여가지고 왼쪽 날개로 돌다 보니까 빙글빙글 회전하고 돌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지러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균형치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보수를 재건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 말씀하세요. 이번 이 특검법 통과가 이제 발의가 됐고 이제 곧 통과가 5월 안에 통과가 된다고 하는데 이 특검법이 이 민심에 끼치는 영향,
뭐 여러 이 지금 뭐 언론에서는 6.3 지방선거에 가장 큰 변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우리 한동훈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또 본인도 지금 북갑 또 선거를 뛰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걸 지금 이 시점에 왜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을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조금 더 저는 웬만하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평론가적인 품평은 안 하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는 제가 평론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를 위시한 민주당 사람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의 입장으로 보죠. 민주당 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세력 입장에서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5년 동안만 감옥에 안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그러든 말든 별로 그런 큰 애정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런데다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약점을 쥐고 있길 바라죠. 나중에 당권 경쟁이 곧 있을 테니까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들, 소위 말한 친명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평생 감옥에 안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사건이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자, 지금 이거는 사건이 보류됐을 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정조사에서 봤다시피 네. 유죄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네.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대북 송이 갔다는 걸 인정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5년 뒤에는 잘못하면 감옥에 가는 상황이 생기죠. 네. 아무리 막아봤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강구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힘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이죠. 지금인가요? 그리고 왜 이게 분명히 지방선거에서 악영향을 주겠죠? 네. 그런데 다시 도돌이표를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파들이 너무너무 한심하고 비정상적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하더라도 영향이 분명히 있더라도 그래도 상당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좀 몇 석 잃더라도 차라리 이 사건을 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갈아엎어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남는 장사인 거죠. 그런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동영 당권파들의 행태를 보고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렇게 공소 취소를 갈아엎어 버린 다음에 우리는 민심에 의해서 평가받은 거니까 입 닥쳐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저는 미리 이걸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믿는 구석이 확실하게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약간의 몇 석을 지방선거 몇 석을 잃더라도 나중에 끝나서라도 화근을 확실하게 힘이 있을 때 없애버리겠다는 생각? 네.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저는 좀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진짜 이게 뭐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에서 이런 일을 누군가 했다라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는 당장 광화문에 뛰쳐나왔을 텐데 예. 참 이 지금의 어떤 보수 진영 야권에서 여기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도 참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봅니다만은 이 점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건 진짜 막 나가는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요. 맞습니다. 정의당도 반대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진보당인가 네. 정의당인가 제가 좀 잠깐 헷갈렸습니다만. 예, 어쨌든. 정의당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문명인의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민주당에선 조용합니까? 음. 제가 전에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계엄에 네.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럼 민주당 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하면 당신들이 나처럼 제가 12월 3일 밤에 했던 것처럼 자기 손해 감수하고 막을 거냐? 이런 질문 한번 들었던 적이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저를 욕하고 말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침묵하는 걸 보고 저는 대단히 후진적인 정치 집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목소리가 안 나옵니까? 자기 사건 공소 취소하려고 검사가 아니라 특검을 동원하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이유로 전 국민들께 이것도 설명해야 된다고요. 지금 왜 특검을 동원합니까? 네. 지금 검찰은요. 완전히 순치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의 검찰총장 직무대행 보면은 뭐 박상용을 욕하잖아요.
네, 그렇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로 한마디로 대단히 쪽팔린 행동을 하고 있죠. 네. 그만큼 설설 기는 검찰입니다. 음, 항소 포기 같은 거 그다음에 대장동도 그렇고 그다음 시키는 대로 해요 그냥 취소도 네, 못 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공소 취소는 음, 이 검찰한테조차도 시켜도 안 하는 일인 거예요. 아, 그만큼 너무 막 나간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 검찰조차도 네, 대장동 항소 포기를 했던 검찰조차도 안 해주는 정도의 아주 극악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예, 자기들이 임명한 특검 통해서 그냥 자기 손으로 하겠다. 이건 그냥 네, 그냥 뭐 청와대에 있는 어떤 수석 하나 시켜가지고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맞습니다. 특검은 자기들이 지명하는 네, 거니까. 네, 뭐 공소유지 변호사도 유지 뭐 할 수 있게끔 법안에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최강욱 같은 사람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뭐 예, 그런 식으로 가서 뭐 그 김용민이나 최강욱이나 뭐 그런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그냥 시켜서 하겠다는 서영교 같은 사람들 시켜서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근데 더 실망스러운 건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이거 지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은 음,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개혁을 하더라도 안 막을 사람들이다. 이걸 네. 보고 저는 확신하게 돼요. 예, 참 이제 그 이제 북구갑에서도 이제 뭐 이제 후보자 토론회가 열릴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일단 뭐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근데 물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민주당 후보는 AI에게 물어봤더니 이렇더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네, AI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AI한테 물어봐도 이건 미친 짓이라고 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AI 말씀하시니까 이제 민주당 북구갑 후보가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입니다. 이제 뭐 처음에 좀 논란도 있었어요. 손털기 논란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하정우 후보에 대한 어떤 구포시장에서의 행보, 그다음에 뭐 전입 신고까지 마치셨는데 하정우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평가는 뭐 평론가들이 하는 것이고요. 저 네. 평가를 하지는 않는데 네네. 다만 아쉽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이 아쉬운가면 네. 이재명 정권이 3년에서 5년 정도의 AI 골든 타임이고 그거를 위해서 위인설관식으로 만든 자리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10달 만에 나왔다? 서랭커님, 네. 혹시 10달 동안 대한민국의 AI가 드라마틱하게 발전했습니까?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뭐 글쎄요. 혹시 세계의 AI의 골든 타임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AI 관련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던 주요 과제가 해결됐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재명 정권과 하정우 수석이 AI를 가지고 장난쳤다고 생각해요. AI라는 정말 중요한 과제에 이 무게감을 떨어뜨렸고, 네. AI라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정치 초짜가 재보궐선거에 나가기 위한 발사대로 쓴 겁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강하게 짚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뭐 손톱이라든 이런 거는 그분이 비판받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네네네. AI라는 것 자체가 이미 혹시 뭐 10달 동안에 골든타임이 3년 5년이었다 10달로 바뀐 건지 네. 저는 그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00조 150조 지원한다면서요. 네네. 그럼 그거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또 하나는 최근에 한 달여 동안에 간 보면서 네. 이분이 언론에 많이 나왔죠. 네. 그런데 그동안에 AI는 어디 갔습니까? 그 한 달 동안 AI는 개점 휴업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크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10개월 만에 내보낼 만큼 무능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나와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유능한 사람인데 이렇게 내보냈다면 그건 본인이 책임감이 없는 거죠.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하정우 후보가 이제 근소하게 앞서 있지만 한동훈 후보님 그리고 박민식 예비 후보가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벌이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세부 3자 대결이 지금 아직까지는 막상막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3자 대결로 갔을 때
하정우 후보가 어부지로 당선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엊그저께 그 국민의힘 국민의힘 그 후보자 간에 이영풍 후보나 박민식 후보 간에 어떤 경선에서도 이 단일화에 대한 얘기 절대 하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화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께서는 페이스북에 당권파는 북구갑에서 민주당이 아니라 한동훈하고만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데 단일화에 대한 부분과 어떤 지금 당권파의 어떤 단일화 반대 움직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전 장동혁 당권파는 보수가 재건되는 것을 온몸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들이 망쳐놓은 보수가 재건되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본인들이 점점 늪으로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단일화니 뭐니 하는 그런 정치공학은 네. 그동안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북구를 제대로 발전시키라는 시민의 명령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어려워지고 대한민국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는 열망 그러니까 보수 재건이 동남풍이 불고 있는 이런 큰 흐름에서 네. 종속적인 변수다. 네. 그걸 먼저 얘기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다만 국민의힘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의힘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국민의힘의 상식적인 분들이 대다수인데 네. 장동혁 당권파에 동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 북갑에서 벌이는 생각은 이거 아닙니까? 차라리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한동훈을 막겠다. 네. 정확하게 그거죠? 네네. 그러면 그건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네. 자기도 동의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질문이 어떻게 민주당 후보를 이길 것이냐 네. 이게 질문이 아니라 네. 어떻게 한동훈을 막을 것이냐가 질문이잖아요. 네. 저는 이걸 국민들께서 북갑의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저는 이 정치공학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네. 제가 생각하는 큰 과제가 있어요. 북구가 지난 전재수 박민식 같은 과거의 정치인들이 해온 이 시대 동안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것을 큰 정치인이 와서 한번 드라마틱하게 바꿔봐라 라는 기대. 하나, 두 개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를 겪고 있고 보수 정치가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부산 북갑에서 시작하는 이 보수 재건의 동남풍으로 바꿔봐라. 이 두 가지 큰 틀이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 당권파 한줌 장동혁 당권파들이 자기 이속 챙기기 위해서 민주당이 아니라 한동훈과 싸우려고 하는 행태, 그건 여기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참 이제 좀 많은 이견들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여러 또 지자체장 그러니까 PK, TK 지자체장의 후보로 나오신 국민의힘 후보들도 지금 한동훈 후보께서 얘기하시는 동남풍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 보도로 알려진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이렇게만 여쭤보죠. 네. 지금 장동혁 노선으로 지금 2026년 6월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이미 끝난 판단 아닌가요? 네. NB에서 15% 받잖아요. 네. 결국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각종 후보들이 오지 말아달라까지 이미 공천도 안 끝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일선에서의 판단은 이미 끝난 것이다. 네. 라고 봅니다. 지금은 보수 재건이 보수 재건이 보수 정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고요. 네. 그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부산 북갑입니다. 네. 다른 곳에서 일어나기 어렵고 이미 바람은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겠죠? 네. 지역에서 그러면 그 바람에서 같이 모이게 될 사람들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남은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부산 북갑 사람 우리 한동훈 후보님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아니면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좋은 정치를 정의로운 정치 그리고 유능한 정치라고 생각해요. 네. 유능함을 보수가 잃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하시는 것이죠. 네. 저는 그동안 책임 있는 정치, 책임 있는 공직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해요.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고 네. 들깨 담요도 다 혼자 신고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말려도 론스타 엘리엇을 통해서 7조 8조 이상의 돈을 혈세를 아끼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저는 제가 해왔던 보여드렸던 이것을 지금 북갑의 시민들에게 올인해서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발전하지 못했던 걸맞게 발전하지 못했던 북갑을 제대로 발전시키고 또 함께 그걸 통해서 보수재건의 동남풍을 꼭 일으키겠습니다. 북구의 미래 끝까지 한동훈이 함께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몇 년하고 갈 거 아니냐? 네. 사령관님 제가 여기서 떠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아예 얘기하는데 없죠. 저는 퇴로를 불살르고 왔습니다. 네. 제가 죽을 각오로 여기서 승리해서 북갑의 미래를 만들고 보수 재건의 동남풍으로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네, 부산 북갑에서의 동남풍이 서울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윤호함, 고맙습니다. 네.